자, 안녕들 하세요. 아주 넓고 좋습니다. 그죠? 그래요. 오늘 해야 되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네가 요걸 그려. 키가 큰 분이 도와줘야 돼. 요거는 빔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하고 이게 안 닿잖아. 내가 원래 내가 작은 키는 아닌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반 정도에서 요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거 다리 들어야 되나? 이거 남자 자존심이 있지. 요건 취득세, 요거는 양도소득세. 요렇게 좀 그려줘. 매년 이걸 특강 때 그려준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건 진짜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 묘하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왜 진짜라고 강조하지? 진짜인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요, 이 교재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로 해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라고 몇 장을 남겨놓은 거고, 오늘 비교 특강만 잘 들으시면 우리가 여러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비교 특강을 매년 합니다. 전국에 세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비교 특강해. 저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까지 나는 어떻게 했느냐? 5가지를 비교하는 강의를 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5가지 비교하는 걸 했습니다. 이때도 성적이 좋았고, 그랬다가 방법을 또 바꿔야 되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유통세라는 거. 유통세 비교는 뭐냐? 유통은 거래세라고도 얘기해요. 매매, 사고 파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취득세, 사는 사람 입장엔 취득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매매가 되겠죠. 따라서 1:1 비교 특강이라는 걸 제가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왜? 5개 다 하는 건 이제 식상했다는 얘기야.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둘로 나눠서 하나는 거래세, 사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 파는 사람 입장, 양방향에서 비교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두 사람이 거래를 해. 그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고,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재산이, 가액이, 면적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취득이 되는 거야. 그럼 면적이, 가액이, 지분이 감소가 되면은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야.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취득이 되는 거고, 줄었으면 줄은 만큼 감소가 된다. 이렇게 양도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증가, 취득, 감소, 양도 출발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에서 보면은 첫 번째 몇 쪽이 나와 있느냐 그러면 좋은 말이 있네요. 반복 속에 합격이 있다. 반복 무지하게 많이 했어도 아직까지 싱싱한 분들 많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는 자 1쪽에 보면은 01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비교 유통세라고 나와 있죠. 사고 파는 건데 이건 우리가 뭘 배우느냐? 첫째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분 또는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이 구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취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양도라는 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여기서부터는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죠. 제일 먼저 취득세다 그랬으면은 취득이라는 것은 사실상에 뭐가 있다? 취득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 있더라. 들어보셨나요?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라고 그랬죠? 지금 샀어. 간주 취득은 언제 샀다? 옛날에 샀는데 오늘 가액이 어떻게 됐다? 증가가 됐다. 아까 얘기했죠?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취득의 구분은 두 가지뿐이 없는데 사실상의 취득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해서 지문에 등기를 안 해서 취득으로 안 본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해서 무서운 말이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다 걷겠다는 얘기야. 세금이 무서운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겠죠. 그럼 원시 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었단 얘기죠. 내가 만들었어. 내가 개발했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얘는 어려운 게 없어. 단어만 하시면 돼요. 단어 중에서 제일로 알아둬야 될 것은 토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얘가 많이 나왔죠. 그 옆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립, 간척. 매립, 간척은 바닷물을 막아서 강물을 막아서 원시 취득을 뜻하는 단어다. 끝. 요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것은 동그라미 4번, 5번 출제가 안 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취득은 원시 취득도 취득세 내고 승계 취득도 취득세 내. 취득은 다 취득세 내야 돼. 그런데 이 중에 튀는 거, 튀는 게 뭐가 나와 있느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은 항상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밑에 4번과 5번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은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이따 과세 대상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승계 취득이다. 이건 뭐 유상승계 돈 주고 사왔을 때. 여기에서는 두 번째 칸에 교환을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교환은 기브 앤 테이크. 이거 주고 이거 받았으니까 납세 의무는 두 개가 성립이 됩니다. 나가는 건 뭐라 그런다? 양도. 들어오는 건 뭐라 그런다? 취득. 교환은 무조건 친해져야 돼. 교환은 무조건 매매, 유상승계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가 있더라. 끝. 해서 사실상의 취득에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돼. 딱 두 가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차량과 광업권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만 과세가 된다. 그것만 하시면 돼. 큰 비중 없어. 그럼 뭐랑 친해져야 되느냐? 간주 취득에 친해져야 되는데 얜 공부할 때 요런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세법은 지문에 힌트가 나와. 시험 문제.
꼭 나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갖는 거야. 이론 총정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옛날에 취득했는데 오늘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됐다. 그러면 간주, 취득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건축물의 개수. 개수가 뭐예요? 그렇죠. 개보수야. 뜯어 고쳐. 그럼 고치면은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증가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두 번째는 종류 변경이 있고 지목 변경이 있더라. 변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꼭. 그럼 변경은 바꾼다는 뜻이지.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그 다음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했다. 주식을 취득을 했으면 그만큼 재산, 주식이 증가되겠죠. 증가되니까 간주취득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끝이에요. 따라서 간주취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 개수 고쳤다, 변경 바꿨다, 주식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가액이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간주한다, 본다.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와.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것만 찾으면 시험에 그렇게 나와.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시험 문제니까 나와.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가액이 변동이 없다. 그럼 가액이 증가가 돼야 취득이죠. 변동이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그 다음 과점주주 나왔는데요.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되고 밑줄 50% 초과 소유해야 된다. 50%까지는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죠. 딱 50%인 경우는 과점주주가 아니야. 과점주주가 아니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 게 조심해야 돼요. 50% 초과. 첫 번째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기업, 밑줄,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는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얘 맨날 나오면 이렇게 나와.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틀린 거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맞는 말이 되는 거고, 항상 출제되는 지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최초.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밀린 거 다 걷습니다. 따라서 모두의 동그라미가 되죠. 최초는 모두. 그 다음에 리을번 이미, 그 다음에 미음번 다시, 이미 다시 됐으면은 과거랑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 오늘 처음 얘기했죠. 증가는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별표시 다른 주주의 주식 이거예요. 과점주주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식을 취득을 해서 비율이 늘어날 때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주식을 줄였어. 이걸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이 늘어나죠. 그럼 자본의 증가, 증자라 얘기하고,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사와. 그럼 시중에 주식이 줄어들겠죠. 이건 자본의 감소, 감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법인이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이 늘어나는구나. 그럼 증자. 주식을 사왔다. 주식이 줄어들겠네. 감자. 요즘 하지 감자 맛있죠? 무지하게 맛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른 주주의 주식을 동그라미 감자. 감자를 해서 내 비율이 증가해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떨 때만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만.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어요.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했으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어. 총 비율에 변동이 없다. 비율이 증가돼야 취득인데 변동이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 하시면 되는데 올해 시험 볼 때는 여기에서 간주 취득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면 된다. 문제풀이 할 때도. 간주 취득은 계산 문제가 나와도 다 이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바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서 냉정히 따져보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 놈하고 그 다음 차량 광업권은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그 다음 간주 취득은 단어에 힌트가 주어진다는 것. 증가가 돼야 취득으로 간주한다. 끝.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구분은 무조건 얘보다 더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양도에서는 양도의 구분이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 단어만 하시면 되니까. 양도로 본다 그러면 무슨 이전이 되죠? 유상 이전이야. 양도로 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럼 유상 이전은 단어가 나와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요거는 취득세에서도 나와요. 취득세에서도 승계 취득에 보면은 매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또 나와. 왜냐하면은 매매를 할 때는 두 사람 사이잖아. 그럼 매수하는 사람은 취득세 내, 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낸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환이라면은 쌍방이 두 가지 납세 의무가 있죠. 나간 것은 양도, 들어온 것은 취득이 된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뭐냐?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S전자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넘어가니까 양도가 되고 S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들어오는 사람 입장, 요거는 나가는 사람 입장. 끝. 요렇게 나오면 되죠. 나머지 것들은 뭐냐? 단어가 빚 때문에 다 넘어간 거야. 빚 때문에. 빚 때문에 넘어간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거? 그렇죠. 대물변제가 뭐야? 변제, 갚았다. 갚을 때는 항상 금전으로 갚아야 돼. 근데 금전이 없어서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 빚 때문에 넘어갔다. 그 다음 세금 때문에 넘어갔다. 물납. 재산세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수용 뺏겼다. 그 다음 공매, 경매, 빚 때문에 넘어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채비지가 슬슬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채비지는 뒤에 뭐라고 나왔냐? 이게 문제죠.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갖고 있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빚 대신에 사업비용 대신에 돈이 없어서 땅으로 퉁쳤다. 퉁치는 걸 뭐라 그러죠? 충당. 그럼 답이 나오죠. 충당. 메꿨어. 뭘로? 땅으로 메꿨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내 땅을 뺏긴 거나 똑같아.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양도소득세 안 내요. 충당, 퉁쳤네, 메꿨네, 돈 대신에 땅으로 메꿨네. 내가 원한 거야, 원하지 않은 거야? 원하지 않고 법률에 의한 거니까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땅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공사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매각 팔았다. 그럼 팔았으면은 양도소득세 누가 낸다?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채비지가 나왔을 때는 단어만 보면 돼. 충당 메꿨다. 그럼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아. 매각은 이 자체가 매도 팔았단 얘기야. 팔았으니까 양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비지가 나왔을 때는 충당이란 단어가 있느냐 매각이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충당이 뭐라고 그랬죠? 메꿨다, 퉁쳤다. 충당 많이 나오잖아 세법에. 그 다음에 매각은 뭐야 뜻이? 팔았으니까 양도가 되고 메꿨으니까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상 이전 양도로 보는 거 쉬워. 단어에 힌트가 다 나와. 다 비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그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않는 거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채비지, 충당이 있죠. 그 다음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가 있을까요? 2번 밑줄 지적경계선 변경.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딱 한 번. 그럼 따져봐. 지적경계선 변경은 내가 해요?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는 거는 내가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환원. 환원의 뜻이 뭐예요? 뺏겼어 옛날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번에 찾아왔어. 이게 환원이죠. 그럼 환원 옆에 꼭 시험에 뭐가 나오냐 써야 되겠죠. 매매 원인 무효에서. 매매 원인 무효에서. 즉 소유권을 찾아왔는데 야 옛날에 뺏어간 거 돌려줘. 못 줘. 그럼 소송을 걸어. 이 소송이 뭐가 된다?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 시험엔 요 지문이 꼭 나와. 환원만 나오지 않아. 요게 꼭 나와. 그럼 요걸 여러분이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매매 자체가 다 뭐야?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 찾아온 것도 무효, 나간 것도 무효, 들어온 것도 무효. 그러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환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까지 나와. 그러니까 힌트를 다 주는 거야 세법은. 여러분이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매매 원인 무효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뺏길 때도 무효, 찾아올 때도 다 무효다. 원인이 무효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취득이 아니고 나가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신탁, 해지. 신탁이 나왔다 그러면 요것은 그 옆에 써놔도 되죠? 탁탁이끼리. 기억나요? 이게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야 을아 요거 3년만 관리해줘. 신탁 계약을 맺죠. 그럼 갑은 누가 된다? 위탁자. 을은 누가 된다? 수탁자. 그러면 관리하기 편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게 형식상의 이전이야. 소유권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와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했다가 3년의 계약기간이 해지가 됐어. 계약이 끝났어. 끝나면 소유권 찾아와야 되겠죠.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넘어간 사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거꾸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거래는 형식상의 거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탁탁이끼리. 신탁재산은 올해 강화가 됐으니까 한 번쯤은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다음에 강화된 게 요거죠. 편해. 취득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재산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양도소득세 누가 낸다? 위탁자야. 그러면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다 누가 되는 거야? 왜? 원래 소유자가 위탁자니까. 그럼 수탁자는 뭐야? 납세 의무가 없어. 하나가 있지만 몰라도 돼. 그럼 얘는 뭐냐? 그냥 관리인이야, 관리인.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요건이 올해 강화가 됐다는 것. 그래서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항상 소유자. 누가 된다? 위탁자. 수탁자? 탁탁이끼리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거. 이게 자꾸 뻑뻑해 자꾸 내려오고. 오늘 처음 개봉한 거거든, 마스크. 어느 분이 그 공장에서 쓰는 거, 지방에 계신 분이 보내왔는데, 죽겠네. 깝깝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셔?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5번. 이거 할 때마다 승질나죠?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입찰을 해서 재취득을 했다. 그럼 그거 입금할 돈이 있으면 빚 갚는 게 낫지. 자기가 다시 찾아와. 그 다음에 또다시 압류 들어가. 또다시 경매 나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한 번 나왔습니다. 얘도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출제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걸 낸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알아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얘는 단어만 알면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패밀리가 빨리 와. 특강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바로 기타라고 나와 있는 건 별 표시해야 되겠죠. 나오면 기타 위주로들 많이 나올 거야. 만약에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으로 나올 때도 있죠. 그럼 더 쉬우니까 땡큐야. 그러면 양괄호 3번에 1번 양도담보. 담보라는 뜻이 뭐죠? 맡기는 거야.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 맡겨놓은 거야. 근데 양도담보가 뭐냐? 그냥 담보가 아니야. 거기에 차용계약서에 쓰는 거야. 야, 내 거 담보로 맡길게. 그리고 내가 한 달 뒤에 약속한 날짜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거 양도할게.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담보 시점에서는 잠깐 맡겼으니까 양도로 볼 수 없지만 그 밑에 한 달 있다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 말은 뭐냐? 약속을 못 지켰다. 약속을 못 지켰으면 넘어가. 넘어갈 땐 완전히 뺏기는 거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 그랬죠. 기억들 나셔? 근데 이것도 항상 그랬죠. 항상 양도담보가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정답,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양도담보가 있는데 뒤에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 그럼 약속 못 지켰네. 약속 못 지켰으면 완전히 넘어간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담보라는 말은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보고서 담보는 양도가 아니야. 나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간 사무실 키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어디라고 나 이 얘기를 못해, 그죠? 조 열쇠를 들고 다니게 된다는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하지 뭐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그럼 죽어라고 올인하면 돼. 앞으로 충분히 시간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가 한번 얘기할게. 그대로 한번 해볼려? 붙고 싶으면 무조건 학원에서 하라는 데. 무조건.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예요. 전문기관이. 그러니까 지금쯤에 나는 독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전국적으로 많아.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상호를? 왜 투썸 플레이스를 많이 가? 지역별로 그래요. 거기 가서 2층에 가서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 명이서 저도 몇 번 갔어요. 이건 지방을 얘기합니다. 가면은 꼭 불러. 그러면은 가보면은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이 있는데 공부하는 것 같다가 내가 가니까는 다 모여. 1시간 후딱 지나가. 공부할 기색이 없어. 그럼 내가 없을 때도 잠깐 하다가 모이고 잠깐 하다 모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많이 그럴 텐데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거. 혼자 정리한다는 거. 제일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죠. 난 1차가 잡히지 않아서, 공법이 잡히지 않아서 걔들은 절대 잡힐 애들이 아니야. 절대. 걔들은 그냥 과락만 넘을 정도로 꾸준히 하면 돼. 손 놓지 말고. 절대 걔들은 잡히지 않아. 여러분처럼 만만하게 올 게 아니잖아. 하나만 더, 이거 과목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공법은 해도 어렵죠. 세법은 안 하니까 어렵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고 왔으니까 집토끼 먼저 관리해. 2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면. 그 다음에 집토끼를 가다 둔 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다니면 잡혀요.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집토끼를 믿어. 얜 될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면 얘들이 산토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거요? 여러분은 처음이고 2번째고 하겠지만 저 수도 없이 봤어. 전국에 있는 분 다 봤어. 그러니까 하라는 데만 하고 잡히면 2차 할 거야. 이런 건 절대 위험해. 걔들은 태어날 때부터 잡히지 않을 애들이야. 잡힐 것 같았으면 벌써 잡혔지. 제 말 이해가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태 느낀 게 그래. 이때쯤 되면 그래. 100일 전으로 해서. 그리고 혼자서 정리한다. 혼자서 정리될 것 같았으면 벌써 5월 달에 정리가 됐어. 남자친구 정리하듯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한다. 공부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는 거야. 모르는 건 손댈 수가 없어. 제 말 이해가요? 여러분 혼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 아는 것만 디디다 하는 거야. 모르는 건 엄두가 안 나.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래? 문제 있고 답만 있으면 끝난다. 그건 공부가 아니야. 문제 있고 답 있으면 뭐야? 서점에 출판사 문제가 뒤있다 마는데 그거 갖다가 답하고 해설하고 외울 거야? 아니잖아. 우리 세법도 뭐예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단어 찾는 연습했잖아. 지금들 그래가지고 딴 데 좀 비교하면 나쁜 거지만은 딴 데선 이제 세법 푸는 재미가 난대요. 단어가 보이니까 문제 풀 때 점수가 작년에 세법 4개 맞았대. 인강을 찍는데. 근데 나한테 이제 댓글이 왔어요. 문제 푸는 재미로 요즘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점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걸 찾는 거지. 뭐 문제풀이에서 1번에 답은 3번 해설집 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붙어요. 안 붙으면 얘기해. 내가 1년 동안 강의 안 나오면 되지. 농담이고요. 뭔가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 저를 얘기해 볼게요. 딴 분 말고. 시험 보기 가까이 와서 엑기스를 풀어줘. 처음에도 엑기스 풀지만은 시험 다가오면서 요약을 해줘요. 문제도 요거 위주로 하세요.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딴 데도 다 그랬어. 아껴놨다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엑기스 푸는 거야. 비법도 푸는 거고. 내가 미쳤지. 난 개강 때부터 비법 가르쳐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합격자가 나오는 거야. 절대로 카페 가지 말아요. 카페를 비방하는 게 아니야.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내가 그래서 막 내 고백할게요. 잠깐. 고백하는 건 내가 24일 날 2차 시험이 있어요. 합격률이 4.5%야. 다 논술식이야. 나 포기했어. 그럼 2차니까 어떻게 돼?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돼. 각오했어. 왜?
책을 읽는데 책을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 뭐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야 되고 요거 월요일도 딴 데서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려는데 손도 못 댔어. 특강 자료 만들고 뭐 하지? 그러니까 내 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흐뭇해.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포기했으니까 큐넷 들어가서 원서 접수 취소 하려고 그래 오늘. 그러면 4만 원 중에 2만 원은 환급 받으니까 그거 갖고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으면서 속이나 풀지.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즐거운 거야. 근데 여러분은 요것만 공부하니까 좋잖아. 할 수 있어요. 그깟 60점인데. 그래서 집토끼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목은 그냥 해놔. 그냥 문제풀이만 해. 그 다음에 산토끼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야. 이거 잡히면 이거 할게. 잡힐 수가 없다니까. 작년에도 잡히지 않아서 1차만 먼저 잡고 난 다음에 할게요. 행방불명됐어. 안 잡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2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러면 집토끼 내가 자신 있는 과목 있잖아. 이거 먼저 확보를 해. 그리고 얘는 그냥 시간을 좀 할애를 덜 해.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잡히는 산토끼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 산토끼는 40점만 넘으면 돼. 왜? 집토끼가 빌려줄 거니까.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나을 거예요. 혼자서 보면 그냥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어떡하느냐? 1번 지문을 보고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기본소 요약집 다 봐. 그럼 오지선다니까 5개를 다 기본소 요약집 뒤져야 돼. 한 문제 풀고 나면은 20분, 30분 걸려.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한 것 같아. 눈이 침침해, 뿌듯해. 야, 뒷다 많이 했네. 3문제에서 4문제 했어. 1시간에. 이건 과학이야, 통계. 그렇게 하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다. 거기 해설집이 다 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단어가 요거 뭐가 나왔어? 대물변제, 공매, 경매 이런 단어 찾는 연습을 해. 다른 과목도.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이제는 문제 푸는 비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답하고 해설하고 보고 이렇게 고민할 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땐 시간이 많이 걸려. 몇 문제 안 되는데. 근데 눈이 침침하고 막 머리가 아파. 뿌듯해. 많이 한 것 같아. 나중에 보면 4문제, 5문제뿐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의할 때는 어떻게 돼? 여러 문제를 소화할 수 있어. 같이 풀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절대로 잡힌다 안 잡힌다? 그거 잡고 난 다음에 뭐 한다? 큰일 나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원서 접수죠? 원서 접수하면 내심정리에 갈 거야. 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인생보다 여러분 인생을 더 존중하니까. 나야 이제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지. 그 영어 들어가는데 미치겠어. 어떻게 내가 영어 합격한 사람인데. 60몇 점으로. 그래서 저도 그거든. 40점만 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번 논술은 오지선다다 그랬으면 나 자신 있어. 포기 안 해. 찍는 비법은 내가 잘하니까. 자신 있어. 근데 논술이니까 못하는 거라니까. 내년에 해가지고 여러분 올해 합격해. 난 내년에 합격할 거예요. 그것도 내년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렇지만 1차부터 해야 된다는 심각함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야. 양도담보가 나오니까 무조건 앞에만 보면 안 돼. 뒤에 채무불이행이 있나 없나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혼 나왔죠?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이것도 답 찾는 게 뻔해. 이혼은 무조건 나와. 그럼 뒤에가 뭐가 나오냐? 재산분할이 나오냐? 위자료가 나오냐 이거죠. 재산분할, 분할은 남남끼리 갈라서는 건 공유물 분할이야. 부부끼리 갈라서면은 재산분할이야. 그럼 분할은
자기 거대로 가져오는 게 분할이야. 따라서 오늘 아까 얘기했죠. 증가가 됐다. 증가가 되면은 취득이고 감소가 되면은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말이 없이 분할 이렇게 나오면은 변화가 없는 거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위자료조로, 위자료라고 하면 세법상 빚을 얘기하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럼 대물변제나 똑같은 거야. 위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다. 그럼 빚 때문에 넘어간 거야. 빚 때문에 넘어가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부부끼리 갈라서 땡큐 자기 거 챙겨가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야. 위자료조로 가지고 있던 한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했다. 그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이혼, 여기 봐요. 이혼이 문제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얼마나 세법 문제는 답을 주려고 애를 써. 이혼이 꼭 나와. 그럼 뒤에는 뭐야? 이혼할 땐 두 가지 뺏어가는 거야. 재산분할하든가 위자료가 나오건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안 나와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찾으면 답은 너무 쉽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세법은 힌트를 주는 거야. 모든 과목이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딴 과목은 내가 얘기 못하고 세법은 힌트가 다 주어져.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해봐요. 힌트가 다 주어져. 이걸 판단하면은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16개 중에 몇 개 맞고 싶어요? 16개 날 죽여. 편하게 공부 안 했으니까 12개 이상만 잡자 이거야. 작년에는 13개, 4개 정도는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를 다 좋아하는 거야. 얘기했던 게 많이 나왔다고. 잘 찍어준다고. 그건 찍는 게 아니에요. 분석이지, 분석. 내가 한샤프 하거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보기 전에. 근데 이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개강 때부터 얘기했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면 안 배운 거야. 항상 모든 건 여러분 위주야. 그런데 내가 해준 걸 기억을 해. 반복을 해갖고. 근데 나왔어. 그럼 나보고 잘 찍어줬대. 말 이해가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마는 딴 데서 대박이 난 게 이틀 전에 특강했어요. 이틀 전에. 그럼 이틀 동안에 내가 시험에 안 나올 건 빼버리고 나올 것만 이론 짧게 문제 하나, 이론 하나, 문제 하나 해줬어요. 그럼 이틀 동안 나 잊어먹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틀 뒤에 갔더니 그날 이틀 전에 했던 게 다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나보고 최고라는 거야. 2달 전에 했으면 했어도 기억을 못하니까 안 배운 거야. 제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도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작년에도 원장님이 이런 게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수강생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무료로 하루 특강 좀 해주세요. 시험에 나올 것만. 작년에 했어요.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원장님이 하라고 그래갖고. 올해도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끝까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세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해. 분석을 하고 프린트 자료는 당연히 공짜. 하루 특강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해드릴까 해요. 근데 그거 기다리면 소용이 없어. 왜? 지금부터 배워야 그때 효과를 보는 거지. 그때 대비해서 띵까띵까 논다? 하루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고. 하여튼 그 원장님 하라는 대로 해봐. 그럼 아마 나오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만 잘 차리자면은 작년에도 원장님이 자료를 갖다가 프린터 문제를 만들어서 항상 일찍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법만큼은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험 보기 얼마 전에 한번 간단하게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열심히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출석 체크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출석률이 높은 사람들 왜 내가 협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출석률이 높은 사람은 이런 혜택도 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혼 나온다. 이혼이면은 뒤에 꼭 나와. 재산분할이 나오냐, 위자료가 나오냐. 재산분할이다. 증가 안 됐구나. 감소 안 됐구나. 그럼 얘는 아니야. 그런데 위자료 쪼가 나왔다. 피 때문에 넘어갔구나. 그럼 양도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도 똑같아요. 공유가 뭐죠? 공유? 공동소유야. 공동소유다 그러면 이거야. 자기의 지분이 문제죠. 그럼 지분이 감소가 됐다. 그럼 뭐가 돼? 양도가 되는 거야. 지분별로, 지분대로 지분이 감소가 안 되면 뭐가 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의 뜻을 알란 얘기야. 공유다, 공동소유다. 그럼 뭐가 포인트냐? 지분이다. 그럼 뒤에 꼭 나와. 감소냐 아니냐? 그럼 이게 답이야. 감소가 나왔다. 그러면 양도가 되는 거고, 지분별로 감소란 말이 없다. 지분별로 몰라도 돼. 감소가 없으면 변동이 없는 거야. 그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지야. 환지의 지자가 뭐예요? 땅이야. 땅을 교환한다 이거죠. 그럼 땅은 면적이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면적이 감소가 됐다. 줄어들면 뭐가 돼? 양도가 돼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런데 감소가 안 나왔어. 그럼 면적대로 자른 거야. 이럴 때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단어 찾으면 돼.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이 3번 기타 양도로 보냐 안 보냐 두 갈래길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게 하라고. 그럼 지문에 답이 나와. 환지 뒤에 면적 감소만 보면 돼. 공유 뒤에 지분 감소만 보면 돼. 그럼 틀리려고 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부담부 증여는요. 요거는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에도 나와. 똑같아.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뒤에 꼭 뭐가 나오겠어? 채무냐 아니냐. 이제 아주 지겹게 칠판이 나한테 그래요. 그만 쓰라고 지겨워 죽겠다고. 부담부 증여 다음에 채무 상당액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양도로 보는 거고, 채무를 제외했다. 그러면 뭘로 보죠? 증여로 본다 얘기야. 그러니까 채무 상당이면 유상이 되는 거고, 제외하면 뭐가 된다? 무상이 되는 거지. 이거 이외의 것은 없어. 부담부 증여는 얘 아니면 얘야. 아주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오늘 처음 듣는 단어들이죠. 지겹게 했죠. 근데 왜 틀리냐는 얘기야.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6번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랬을 때는 원칙은 무상으로 봐, 증여로 봐, 양도가 아니야. 그런데 입증이 됐어. 뭘로? 그렇죠. 계좌이체가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시험엔 계좌이체 안 나와. 그냥 입증 이렇게 나와. 또는 증명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남남처럼 매매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양과로 3번 기타 동그라미 6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된다?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간주취득 신경 쓰고, 양도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어만 알면 되겠죠. 기타다 그랬으면은 항상 이게 답이야. 재밌는 건요,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거든. 그건 찾는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되는 거지. 단어가 나와. 그래서 세법은 항상 모든 과목이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세법은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렇죠. 힌트지 답안지를 주는 거야. 그걸 못 찾으면 안 되지.
그렇게 내가 끝에까지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죠? 공부는 안 하면서 16개 다 맞고 싶어 해? 날 죽이라니까, 죽여.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개념 또는 구분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해서 취득의 구분, 양도의 개념 구분 꼭꼭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냐? 두 번째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잘 봐야죠. 과세대상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간단합니다. 15개. 둘, 다섯, 셋, 다섯. 2개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법상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준부동산 5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이 있죠. 살아있는 나무. 그 다음에 권리 3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시험 볼 때까지 광어만 드시라고 그랬죠. 그것도 자연산 양식으로 드셔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혼자 횟집에 갑니다. 아니, 광어 아니고 산낙지 먹으러. 왜? 나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지. 요 3가지 권리 중에서 3개가 취득세 과세가 된다. 이거 꼭 알아두셔요. 그럼 이거 말고 뭐가 헷갈리게 나오냐? 어떤 거 나와요?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5가지는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해서 2, 5, 셋, 5이 된다는 것. 그럼 뭐가 걱정이 되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꼭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 취득세 과세 대상은 나와도 쉬워. 15개만 알면 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첫째, 부동산.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은 사오면 취득세, 팔면은 양도소득세 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3가지가 있죠.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오면 요놈이 단골맨이라고 그랬죠. 다른 건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임차권은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된 거.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다는 것.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야. 뭐가 어렵냐? 권리 중에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만 내.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권리는 양도소득세만 내.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시험에 예와 예를 섞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난이도 최상이죠. 왜? 다 들어봤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요게 나왔잖아요. 요 권리가 나오고 하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집어넣어.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섞어놓고 물어보는 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거기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뭐가 있어?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있죠. 그 다음에 완성은 안 됐지만 완성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게 있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권리를 양도했다. 이래도 양도소득세 내죠.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서는 영업권만 신경 쓰면 돼요. 영업권이 뭐라고 그랬죠?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즉 가게 권리금 받고 넘긴 거야. 그럼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런데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면 건물이 넘어갔으니까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 영업권 양도는 두 갈래길이 있으니까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나와 있을까? 주식, 거기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 나와 있죠. 얘도 봐요. 사면은 취득세 내, 팔면은 양도소득세 낸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필요 없고요. 미음, 이축권은 올해 추가된 거라고 그랬죠. 이축권은 뭐라고 공부하라고 그랬어? 이축권은 건축물이야, 건축물. 이자는 옮긴다는 뜻이야. 그럼 보지 마. 건축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건축물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축권은 뭐라고 공부하면 된다? 건축물이야. 그럼 잘 봐요. 이축권이라는 건 건축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거든. 여기 있는 건축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야. 허가받아서. 근데 이 권리를 팔았다는 것은 결국 건축물을 팔았다는 얘기야. 권리를 팔았다. 이 말은 건축물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을 팔았으니까 양도로 본다는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의 주식 끝. 그 중에선 기업, 상장법인은 누구 것 동그라미?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 대주주 양도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이더라. 끝. 이러면 되고. 6번 올해 추가됐죠. 신탁수익권. 신탁수익권은 동그라미 니은 두 번째 줄 신탁 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이축권은 건축물로 보면 되겠고 신탁수익권은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거야. 권리를 팔았다는 건 재산을 팔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을에게 신탁 맡겼다. 그럼 이게 신탁재산이죠. 그럼 갑이 신탁수익권을 권리를 양도했다는 말은 건물을 양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신탁수익권을 양도했다는 말은 신탁재산의 양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탁자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 권리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로 봐야 되겠죠.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신탁수익권은 뭘로 이해하면 된다? 신탁재산. 이축권은 뭐로 공부하면 된다? 건축물. 이러면 편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축권하고 신탁수익권은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면 돼. 아주 깊이까지는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가지 단원이 됩니다. 해서 구분, 취득의 구분, 양도의 구분, 그 다음 과세 대상,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해는 가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